여러분 디카 안녕하세요, 디카입니다. 저희 디카 오늘이 첫 촬영인데요. 이 디카라는 게 칼을 딕한다, 차를 파본다는 의미죠. 저희는 이런 발굴 콘텐츠를 통해서 단종이 되거나 비주류인 차들의 장단점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 중고로 살 때 어떤 차가 괜찮은가, 그 다음에 그런 차들을 살 때 눈여겨봐야 될 점은 무엇인가, 이런 거를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첫 촬영에 맞게 준비한 이 첫 번째 리뷰 촬영은 자그만치 제 차입니다. 오늘 리뷰할 차는 현대 i40 2014년식 휘발유 2.0 GDI 디스텍 모델.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HID와 그 다음에 파노라마 선루프, 그 다음에 통풍 시트 및 승하차 편의 장비를 두루두루 갖춘 풀옵션 모델입니다. 한번 지금부터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외관 리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i40 사실 생각보다 많이 팔린 차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소나타나 그랜저 비슷한 세단 종류에 비해서는 상당히 덜 팔린 차이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생각보다 보기 힘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릴 같은 경우가 아반떼 보시면은 이 살이 i40는 두 개가 있는데 아반떼는 하나로 돼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육각 텍사 그릴 형상도 i40와 아반떼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 아반떼와 i40를 두 개를 다 이렇게 보신 분들이라면 조금씩 다르다는 거를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i40 같은 경우에는 아반떼에는 이제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HID, 지금 이 HID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i40 신형의 i40 페이스리프트 모델의 헤드라이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중고로 사서 튜닝을 한 부분이고요. 하여튼 구형 i40의 기본 HID 라이트도 그렇고 이 신형 라이트도 그렇고 HID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서 옵션으로 제일 위에 등급을 넣어야 HID를 볼 수 있었던 아반떼 MD와는 조금 다른 디자인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일자로, 그 다음에 구형 같은 경우에는 약간 내기 수염처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데일라이트도 들어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반떼와는 좀 다른 특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i40 신형 라이트 같은 경우에 하나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기존의 i40 같은 경우에는 AFLS라고 이게 조향을 하면은 HID가 자동으로 그 조향하는 쪽으로 이렇게 전구를 트는 그런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었는데, 2014년에 와서는 구형도 이제 AFLS는 빠졌고 신형으로 오면서 이제 들어간 게 AFLS 대신에 이쪽에 보시면은 여기 라이트가 또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스태틱 라이트, 일명 코너링 라이트라고 하는데, 이제 왼쪽으로 꺾으면은 왼쪽에 있는 스태틱 라이트가 들어오고 오른쪽으로 꺾으면은 오른쪽에 있는 스태틱 라이트가 코너의 안쪽을 비춰주기 때문에 좀 더 원활하게 코너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i40의 옆모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생각보다 비율이 좋아요. 이게 확실히 중형차라 그런지 앞뒤로 깁니다. 지금 전장이 재원상 4740mm입니다. 이 4740mm라는 게 숫자가 좀 안 와닿으실 수 있는데, 이게 아반떼 MD 비슷한 디자인을 가진 아반떼 MD보다는 무려 19cm가 깁니다. 19cm, 약 손바닥 하나 정도, 한 뼘 정도 길이가 더 긴데,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휠베이스도 길고, 그 다음에 앞뒤로 오버행도 좀 더 있어서 아무래도 루프라인을 보시면은 아반떼 MD에 비해서 훨씬 길고 쭉 뻗어 있는 루프라인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볼 때는 확실히 아반떼 MD와는 비율이 다르고요. 비슷한 시대에 나왔던 소나타와 비교했을 때는 8cm 정도, 80mm 정도가 짧습니다. 그래서 YF 소나타만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게 좀 짧아 보이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반떼 MD를 보다가 i40를 봤을 때는 19cm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확실하게 i40가 좀 길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외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뒤로 범퍼가 조금 더 있고, 그 다음에 뒷문 길이도 조금 더 있기 때문에 전장이 4814mm가 나옵니다. 살룸보다 조금 길고요. 자, 다음은 뒷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면으로 넘어왔습니다. i40 살룸 모델 같은 경우에 외관과 약간 차이점이 있긴 하지만, 일단 살룸 모델을 보시게 되시면 이렇게 일자형으로 되어 있는 테일램프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발광 패턴이 생각보다 예쁜데요. 약간 야간에는 BMW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발광 패턴 같은 경우 요즘 나오는 차들보다도 사실 발광 패턴이 이쁘고 균일하기 때문에 야간에 볼 때 더욱더 약간 진가가 발휘되지 않나. 이쪽을 보시면은 이제 트렁크 버튼이 있고 후방 카메라가 있습니다. 제일 최하급 그 윗부터는 바로 기본 적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휘발유 모델임을 알 수 있는 DJI 배지가 붙어 있고요. 자, 트렁크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전동 트렁크는 아닙니다. 전동 트렁크는 아니어서 손을 올려줘야 되는데 이제 판스프링에 올려주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커버가 돼 있어서 이게 아무래도 소나타보다는 W급이다, 아반떼랑 비교할 차는 아니다, 이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냥 커버를 깔아놨는데 생각보다 공간이 넓습니다. 골프백 같은 경우도 한 3, 4개는 기본적으로 넣을 수 있는 정도고, 이 정도면 패밀리 세단이 필요한 정도는 다 갖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실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i40 뒷좌석입니다. 일단 i40가 어떤 포지션이건 간에 패밀리 세단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뒷좌석의 공간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제가 키가 183인데 이렇게 앉으면은 지금 머리 공간이 약간 남습니다. 손바닥 한 2-3개 정도 들어갈 정도 약간 좁은 감은 있는데 일반적인 신장이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도어 캐치가 지금 눈에 들어오는데, 도어 캐치가 보통 일반적으로 도어 캐치 위에 이제 잠금 장치를 열고 해제할 수 있는 이런 버튼이 붙는데 이건 없어요. 이거는 운전석에서 열어주고 열려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당겨서 열 수 있는 방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담으로 만약에 이제 정지를 했는데 운전석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은, 정지가 돼 있는 경우라면, 차가 정차가 돼 있는 경우라면은 한 번 당기면은 이제 잠금이 해제가 되고, 한 번 여기서 더 당기면은 문이 열리는 방식으로 조금 특이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송풍구가 보이고, 짐을 넣을 수 있는 네트가 있고, 자,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자, 뒷자리 옆에 커터 글라스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안전벨트가 있고, 지금 가운데 안전벨트 같은 경우에는 3점씩입니다. 이렇게 3점씩으로 이렇게 내려서 결합을 하고, 자, 결합하면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가운데 사람이 앉을 때는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옆에 앉은 사람들과 동등하게 안전벨트가 제공이 됩니다. 3점씩으로. 자, 이제 앞좌석으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자, 앞자리로 넘어왔습니다. 앞자리 같은 경우에 지금 생각보다 많이 고급스러워요. 이게 아무래도 가격상, 그 다음에 이제 현대에서 만든 포지션상 소나타보다 약간 위급이기 때문에, 소나타보다 반급 정도 위, 그랜저와 사이에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실내에서는 아무래도 고급감이 소나타보다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이그로시도 좀 더 들어가 있고, 옵션 같은 경우도 통풍 시트나 그 다음에 핸들 열선 같은 경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내비를 보시면은 가운데 이렇게 매립이 된 방식이고, 지금은 보기 힘든 CDP가 이렇게 또 있습니다. 운전석 속도계의 신인성도 좋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i40에는 YF 소나타에서는 보기 힘든, 없는 건 아니지만 보기 힘든 메모리 시트가 있습니다. 1번, 2번, 그 다음에 셀 버튼, 이렇게 2개가 저장이 되는 방식의 메모리 시트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메모리 시트와 연동이 되는 승하차 도움 시스템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있어요. 자, 보시면은 일단 시동을 끄고 문을 열면 하차하기 편하게 이렇게 시트가 뒤로 가줍니다. 반대로 문을 닫고 시동을 걸면 제 원래 시트 포지션을 찾아서 이렇게 시트가 이동해 줍니다. 아주 편한 기능이죠. 소나타에는 위에 등급만 들어가는 크루즈 컨트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유럽향 모델이다 보니까 주행에 필요한 장비를 좀 더 기본부터 제공을 해주는 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 기능, 그 다음에 2014년식에선 없어졌는데 2013년식까지는 풀업을 넣으면은 뒤에 후석 커튼을 오르내릴 수 있는 버튼이 있고, 그 다음에 자동 주차, 자동 조향 보조 기능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 내비게이션 왼쪽에 보시면은 비상등과 함께 문을 잠그고 열 수 있는 버튼이 있고요. 독립형 듀얼 에어컨이 들어갑니다. 총 2존 에어컨이 들어가는데요. 뒷자리는 온도 조절은 안되고 이렇게 2존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온도 조절은 각각 양쪽에 온도 버튼으로 가능합니다. 라이트 버튼은 국산차 최초로 로터리 방식 라이트 버튼이 들어갔습니다. 아무래도 좀 더 유럽에서 개발했고 유럽을 위해 만든 차다라는 거 어필을 하는 것 같네요. 그래서 라이트 버튼이 여기 있기 때문에 보통 라이트가 있는 핸들 컬럼 레버에는 라이트가 없습니다. 사양등 기능과 방향 지시 등만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제 다음은 주행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